82번. x가 지금 주어져 있고 x에서 x로의 1대1 대응, 1대1 대응. 그다음에 상수함수, 상등함수. 상등함수라는 건 입력하기 그대로 나오는 기준이 있고, 상수함수라는 건 1대1 대응함수는 어떻게 돼요? 3개 대 3개. 그러니까 F1, 2, 3가 서로가 다 뭐로 연결되는 거야? 1, 2, 3, 4로 연결되는 함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항등함수가 일단 중요합니다. 항등함수는 얘야. 이렇게 되잖아요? 3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데 3이 나오니까 상수 함수 역시 보여줬다. 이게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F2에다가 뭔지 모르는데 이거 상수 함수니까 뭘 집어넣어도 3 나와요. 곱하기 3 하면은 얘가 X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어차피 X에서 X로의 1대1 대응 함수니까 3배의 관계가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가 된다? 이거는 1이 돼야 되고 얘는 3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1대1 대응이니까 나머지 F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2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F는 일단 다 찾았고, F3이라는 건 2에다가 G라는 거는 상수함수니까 상수함수. H라는 거는 항등함수니까 3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래서 8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게 상수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1대1 대응으로 연결하는 과정, 이거를 주고 보면 985번. x에서 x로의 함수인 것의 개수를 a, 그 다음에 항등함수인 것 b, 상수함수인 것 c라고 할 다음에 값을 구하라. 아래쪽에서. 네. 요거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얘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절대값 안쪽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절대값은 어떻게 해석된다고 했냐면, 이건 그대로 해석되고 얘는 마이너스 붙였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단은 이렇게 y는 x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그릴 수 있는데 원점을 다 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역을 보면은 여기 0 이상이니까 이거 포함된다. 이렇게 나머지는 0보다 작은 마이너스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죠? V자 형태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다 보면은 얘는 함수는 맞지. 함수는 왜 함수냐면 이걸 갖다가 왔다 갔다 하면 되죠. 함수는 어때? 한 점에서 만나죠? 함수는 맞죠? 맞습니다. 얘는 함수가 맞아요. 근데 항등함수는 맞니? 아니죠? 상수함수도 아니죠. 네, 두 번째, x를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근데 요거 조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정역이 x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에요. 2일 때 2에 찍고, 그다음에 3일 때 3에 찍고, 5일 때 5에 찍고, 7일 때 7에 찍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 얘기가 또 그래프로 그리는 문제가 아니라 정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F2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하나겠지. 2로 이제 되고, F3에 대응하는 거는 3, F5에 대응하는 것은 5의 절대값, F7에 대응하는 것은 7의 절대값 되는 거죠. 그럼 얘는 함수인 것도 맞는데, 그죠? 하나하나마다 하나씩 대응되는 함수가 맞고, 이거는 의미상 항등 함수. 이게 됐니, 이거? 상수는 아니에요. 변하고. 네? 자, 두 번째, x를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2, 그 다음에 여기 3, 5, 그 다음에 7. 자, x를 10으로 나눴으면 10보다 작으니까 이 자체가 나머지다. 아니, 그럼 이게 뭐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기억하고 의미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함수도 되고 뭐도 되는 거야? 항등 함수. 이해됐니? 됐어요? 왜냐면 지금 대응하는 게 똑같으니까. 세 번째, 양의 약수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F2, F3, F5, 그 다음에 F7. 그럼 양의 약수의 개수는 두 개, 두 개. 이게, 이거 호수네,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함수는 맞아요. 함수. 무슨 함수? 상수 함수. 이렇게 된 겁니다. 얘는 뭐야? 그냥 상수 함수지. 상수 함수.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함수인 것의 개수. 함수 몇 개예요? 기억, 그 다음에 이은, 디귿, 이을. 자, A는 몇 개? 4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등 함수는 몇 개? 기억, 니은 하냐, 그치? 2개가 되겠습니다. 상수 함수라는 건 몇 개? 2개가 되겠죠? 2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대입 풀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정리하면 4 마이너스 2개 그리고 2배가 더하기 4. 그럼 어떻게 되죠? 6이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터프니까 한번 풀어보려고 할 때, 집합 x에서 x. 요거를 잘 봐야 돼. 네?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정해져 있는 이거에서 항등 함수다. 이게 뭐냐면, x에서 x로 간다. f는 x를 x로 보는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 보자. 자, 여기서 보면, 항등 함수로 했으니까, 한번 보자고. 자, x가 이제 2보다 작을 때,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있죠. A, B, C는 서로 다른 상수라고 했습니다. 항등 함수. 그럼 자, 봐봐. 이게 이제 의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A, B가 여기 경계를 갖는 곳이 0과 2 볼 수 있죠? A, B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다. A, B. 예를 들어. 그러면 A는 어떻게 가요? 정의에 따라서 0보다 작고 마이너스 3으로 가고, 그다음에 B 역시 마이너스 3으로 가죠. 요거는 항등 함수가 아니죠. A는 A로 가야 되고 B는 B로 가야 되는데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A, B가 지금 여기서는 같다라는 의미가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럼 이렇게라는 건 뭐냐면 영역이 3개가 있는데 지금 한 영역에 이 A, B, C를 2개를 넣어 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한 영역에는 숫자 1개만 넣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넣어볼게. 여기를 예를 들어 여기를 B라고 할게. 여기 C라고 할게. 그러면 각자 구해보면 평등함수니까 FA를 넣으면은 뭐가 나와요? 이게 음수니까 마이너스 나오고 FB를 집어넣으면은 뭐가 나와야 돼? 지금 이 영역에 가 있으니까 답이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되고 만약에 C를 넣어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5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항등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A가 뭐였어? 마이너스 3였다는 것이고 C가 5였다는 거니 항등함수니까 얘랑 같다는 거예요. X를 X로 보는 이해됐죠? 계산하면은 B는 4B 같고 정리해주면은 이렇게 2등 고 B가 어떻게 돼? 1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봐야 돼요. B가 정말 1이면 가능한 그 가정에 딱 들어맞는 거죠? 그러니까 B는 1이다. 볼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결국에 뭘 구한다? ABC에서의 함수값들의 합을 구할 거야. 그럼 뭐가 돼요? 얘랑 요거의 값이 뭐예요? 이거 B잖아, 그치? 이 값 자체가 B란 말이야. 항등함수. 그죠? 요거는 1이 되겠죠. 얘는 이제 5가 되겠니? 그러니까 결국 이 값이 뭐냐를 구하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마이너스 3 더하기 1 더하기 5 해주면 전체 값은 3이 있습니다. 됐죠? 87번입니다. x에서 x로의 세 함수가 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상등 상수,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이렇게. 여기서 가장 쉬운 거는 항등 함수라고. 왜냐면 x를 집어넣으면은 x로 가니까. 그죠? 항등 함수에서 기준을 좀 볼까요? 일단 모든 원소에 대해서 말이 중요한데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 아무거나 같아도 이게 성립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우를 좀 따져보죠. 모든 원소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자. 여기 3이랑 1이 있으니까 x에다가 한번 1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3을 한번 넣지.
그럼 F의 1에다가 G의 1에다가 더하기 H의 1. 얘는 무조건 7이 나와야 돼. 이해됐죠? 여기까지? 지금 보니까 G라는 거는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 근데 F라는 거는 뭐야? 상등함수니까 여기 1이 되고. 얘는 이제 C가 되는 것이고, H는 뭔지 모른대. 네? 자, 그러면 한번 봐봐. 여기서 이게 7이 돼야 되니까, 이번에 H라고 할게. 얘도 이제 G라고 할게요. 얘가 7이 나와야 돼. 자, 그런데, X에서 X로의 함수, 이게 중요한데, 결국 이 녀석도 어디 있다는 거야? 1부터 5 사이에 있다는 거죠? 아니, 1부터 5 사이에 있으니까, 예를 들면, 더해갖고 해야 되니까, 1 더하기 5 또는 2 더하기, 그 다음에 뭐 3 더하기, 뭐요 정도가 있겠죠. 아니면 4 더하기 2, 5 더하기 1, 요 정도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얘도 한번 모든 경우, x가 이제 3일 때, f3, 그다음에 더하기 b3 더하기 h3, 얘는 7이 나와야 되죠. 요게 이제 3이잖아. 항등함수. 항등함수니까. 그럼 얘네들의 합이 뭐가 돼? 4가 되는 거죠? 그럼 요번에 이제 또 경우의 수 나눌 수 있는데, 1이면 3 나와야 되고, 2면 2 나와야 되고, 3이면 1 나오면 되는 거야. 경우가 좀 줄었죠? 근데 그 다음에 경우가 뭐가 되냐면, 요게 항등함수라고 했거든. 상수함수라고 했거든. 예? 그러다 보니까 변하지 않는 값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요게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겹치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요게 1이라고 쳐.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자, 1일 때 1로 가고, 그 다음에 3일 때 3으로 갔다. 그러니까 얘는 항등함수를 만드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G1이 1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H3은 그때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죠. 아니?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서는 이게 뭐가 돼? 5가 되는 거죠? 맞아? 그럼 봐봐. 지금 우리 요거 항등함수라고 했고, 얘 상수함수라고 해서, 그럼 이거 만족한다고 해갖고, 한마디로 이 두 개를 연결시켜서 여기까지 이제 조건을 맞춰보고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불어맞는 거야. 맞죠? G1이든 G3이든 그냥 1로 가정했어. F1은 항등함수, F3은 항등함수. 만족했잖아? G도 상수함수 만족했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7이 되는 것까지 어떻게 하고 만족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G3은 어딨죠? G3, G3은 1이구나. 그거 있겠고, H1은 여기 위에서 뭐가 돼요? 5라고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결론 내려도 이렇게 되는 거죠. 더하면 어떻게 돼요? 2 있습니다.